요즘 따라 자꾸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은 없고 검진을 해도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올 때 그 답답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만성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붓고 아프고 열나는 급성 증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만성 염증은 그와는 다릅니다. 마취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 있는 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장기간 우리 몸을 자극하고 서서히 병을 키우는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고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자꾸 굳는 느낌, 허리가 찌뿌둥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 것,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증상들, 사실은 관절 속 염증이 천천히 진행되며 연골을 마모시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관도 만성 염증의 공격 대상입니다. 혈관 내벽이 염증에 자극을 받으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기 시작하고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처럼 무서운 병들이 사실은 만성 염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도 염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뇌세포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치매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이 헛도는 느낌이 잦아진다면 그냥 노화로 넘기기 전에 우리 몸속 염증 가능성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불량, 만성 피로, 이유 없는 체중 증가나 감소, 기분 변화, 심지어 우울감까지.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몸의 중심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이 괜히 아픈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로 식습관입니다. 염증을 만드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설탕이 많이 든 간식, 튀김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그리고 짠 국물들. 입맛엔 달콤하고 고소하지만 이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하루 중 가장 무심코 먹는 것들, 예를 들어 믹스커피 한 잔, 포장된 조미김, 짜게 간한 국물, 간편한 도시락 하나.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속엔 염증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굶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건 해로운 자극이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발효식품, 등푸른 생선, 견과류.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들이 우리 몸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 점심에 데친 채소와 된장국, 저녁에 고등어구이와 김치, 잡곡밥. 여기에 간식으로 삶은 고구마나 무염 견과류, 따뜻한 결명자차나 보리차 한 잔. 이런 식단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건강해지고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장 안에서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손상되고 독소가 혈액으로 퍼지게 되죠. 이것이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해조류는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고 기분도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한 염증 유발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긴장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엔 문제 없던 자극에도 몸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기,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기, 식물 돌보기, 일기 쓰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진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꾹 누르고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흘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몸도 낫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 부족입니다. 몸을 오래 가만히 두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염증이 몸에 고이게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 아침에 기지개 켜기, 저녁에 간단한 관절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걷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입니다. 수면은 염증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불필요한 염증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나쁘면 오히려 더 많은 염증이 생깁니다. 숙면을 위한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전자기기 대신 조용한 음악,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불빛은 줄이고 감정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몸을 눕혀보세요. 몸이 쉰다는 것은 내 마음도 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습관, 장 건강, 스트레스, 운동, 수면. 이 5가지가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 단 한 끼, 단 한 동작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단 음료 대신 무가당 차 한 잔, 아침 햇빛 5분, 쐐기, 걷기 10분, 잠들기 전 심호흡 5번. 이 작은 습관들이 내 몸의 흐름을 바꾸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작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필요한 가족과 지인께도 나눠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돌보는 작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